여러분, 김영익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죠. 닥터 둠이라고도 불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의 비관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닥터 둠 김영익 교수가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내년 전망이 진짜 비관적이에요. 이대로 가면 거품이 붕괴하고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더 앞서면서 올해도 경기가 꼬꾸라지겠지만 내년에는 공황 수준으로 침체가 온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야, 우리 경제 진짜 올해도 붕괴한다,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4월, 5월, 6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가면 더 안 좋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사실 충격적입니다. 김영익 교수는요, 이렇게 거품이 붕괴할 때는 반드시 경착륙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를 연착륙해 가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000년대 IT 버블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가 무너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졌죠. 2007년 8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동산의 거품이 굉장히 심화됐던 것인데 이 거품이 꺼지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뿌려놓은 돈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닥치면서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까지 줄줄이 거품이 끼어 있다. 바로 이 거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김영익 교수는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돈을 푼다고 전 세계 각국이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0에서 0.25까지 떨어졌고요. 대한민국은 0.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엄청 풀렸잖아요. 정부가 재정도 많이 풀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화 방향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의 통화정책은 좀 급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0.5%포인트를 쭉쭉 올리고요. 이게 5월달만 올린 것이 아니라 6월, 7월도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전보 스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양적 긴축,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장 6월부터 450억 불, 장기적으로는요 950억 불까지 확대해서 시중의 통화를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미국의 통화정책, 그것도 좀 급진적인 통화정책이 결국 말입니다, 경착륙을 불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방 터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말입니다, 시장에는 벌써 그 조짐들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장 코스피만 하더라도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정도 빠졌지요. 예, 2021년인가요? 7월 6일 날 3305.22를 기록했거든요. 고점이었단 말입니다. 이때를 대비해 보면 3월 달에는 20.68%, 5월 달에는 20%가 빠졌습니다. 이미 경착륙의 조짐들이 하나씩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김영희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10월까지가 마지막이다. 앞으로 실적 중심으로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결국 10월달 이후로는 결국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김영희 교수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여기서 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 주식시장에서 큰 피해 없이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큰 피해 없이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6개월이면 지금이 말입니다. 지금 5월이니까요. 6개월 후가 10월이에요. 10월. 결국은 10월의 위기가 크게 닥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보다 주식이 더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채권 시장에는 이미 그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엔 패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금리가 엄청 올라가죠.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3.1420이에요. 3.1420이면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금리를 보면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최고가 3.2270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10년간을 쭉 봤을 때 지금 3.1402라는 것은 1420이라는 것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채권 시장,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채권이 이미 떨어졌고 이제 주식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은 부동산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는 아직 떨어질 조짐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 외곽이나 혹은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4월에 90.5까지 빠졌거든요. 100일 기준인데 90.5면 매매 수급 지수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한 강남 아파트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이것을 평균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평균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말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입니다. 채권시장 떨어졌고요. 주식시장 떨어지고 있고요. 부동산도 떨어지겠다, 이렇게 김영희 교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진짜 심각한 것은 바로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GDP 말입니다.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기본적으로 내수, 수출, 투자잖아요. 그런데 이 3대 요소 전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내수만 하더라도 이게 예상보다가 회복이 더디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거리두기를 해제를 해도요, 아주 필요한 거, 또 필요할 때만 소비를 하지, 이게
지금까지 몰려있던 보복 소비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보복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최소한의 소비, 착한 소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수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경제 성장률의 3대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수출은 망가지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쭉쭉 망가지고요. 4월까지 지금 적자투성입니다. 상품 수지가 적자투성이에요. 그나마 말입니다. 오미크론이 창궐할 때는 내수가 무너지고 투자가 무너지니까 수출이 견인을 해줬는데 내수는 더디게 올라오고 수출은 망가지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의 두 가지 요소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다 설비 투자,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투자도 지금 생각보다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기업들은 망설이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3대 요소가 다 신통치 않은 겁니다. 내수도 수출도 투자도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나쁘죠.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계속 이렇게 침체의 어떤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좋아져야 될 텐데 좋아지지는 못하고 침체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못해진다는 거잖아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지금 여러분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 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지표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올해는 침체 국면일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공황 수준의 침체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올해 침체도요. 지금 국내외 기관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분석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3% 성장률에서요. 2.5%까지 0.5%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5%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는 공황 수준의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익 교수의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거 있잖아요. 좀 비슷하게 나가죠. 그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게 3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면 7개월 늦으면 16개월 안에 경기가 침체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한 것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만큼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는요. 결국 빠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적어도 6월 안에는 6월 안에는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침체가 시작. 그야말로 연착륙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착륙이 쭉쭉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내년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김영익 교수를 두고 악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항상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하면 지표를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제가 분석도 해봅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정관진 TV의 전체적인 기조였는데
그 기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다는 것. 결국 거품이 붕괴되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일어나면서 예, 공황 수준의 침체까지도 예측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말입니다. 허투루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왕 경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예, 우리가 참고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를 하고 그 참고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현금을 쌓아라는 이야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현금을 쌓아라는 이야기.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 변동성이 예, 경제 침체로 예, 만들어낼 거다 이런 예측인 거죠.